네, 오늘도 조금 조정 양상입니다만 투자자들의 눈은 사실은 올해 남은 연말을 잘 정리해야겠지만 큰 그림은 내년으로 가 있습니다.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2021년에 주목해야 될 키워드 마크로에치 코리아 김준곤 대표님과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2021년 내년 주목해야 될 핵심 키워드 3개를 오늘 준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코스피 3000 시대가 올 것인가입니다. 3000 시대인데요. 네.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아, 그렇죠. 네. 뭐 이제 지수가 거의 200포인트 정도 올라가면 3000이잖아요. 예. 그런데 뭐 10% 정도 올라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려고 보여지고요. 과거의 예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1000을 넘었을 때 또는 2000을 넘었을 때도 항상 과연 우리나라 시장이 그 코스피 1000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또는 2000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항상 설왕설래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넘었었거든요. 근데 뭐 그때가 조금씩 상황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1000을 넘었을 때는 일단 1000을 넘어선 다음에 한참 떨어져서 거의 한 300까지 다시 주저앉았다가 재차 1000을 넘어섰고요. 2000을 넘겼을 경우에는 2000 넘긴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이번에도 과연 3000을 넘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그 다음 논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현재 시장에서 간다라고 기대하고 있는 수준은 이 과거의 경우로 봐서 반드시 넘어갔으니까 이번에도 뭐 3000은 충분히 무난히 넘어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여러 정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다만 조금 연초에 강하더라도 조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들이 12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가 이제 매도로 좀 일시 전환했고요. 환율도 좀 불안한 요인이고 거기다 이제 내년에 이제 봄에 되면 공매도 재개를 좀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에 따른 영향도 좀 알려주시죠. 외국인들이 최근 12월 들어서 조금 매도하고 있는 것은 연말을 맞아가지고 약간의 포지션 조정이라고 생각이 되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환율은 오히려 환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계속 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오히려 호재가 되는 것이지 환율 떨어졌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발을 뺄 만한 그런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공매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은 많은데요. 저는 사실은 어떤 편이냐니까 공매도에 대해서 오히려 옹호하는 편이에요. 뭐냐면 공매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예를 들어 주식을 사면 우리가 주식을 사면은 그 주식은 정 안 되면은 뭐 끝까지 예를 들어서 뭐 아들까지 손자까지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영원히 보여 있습니다만은 공매도의 경우에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언젠가는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만기 전에는 반드시 그걸 사서 되갚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생각하고 주가가 떨어질 걸 대비하고 빌려서 팔았는데 주가가 오히려 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경우에는 공매도 세력들이 소위 스퀴즈, 숏 스퀴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숏 커버링 뭐 이렇게 얘기 많이 그렇죠. 하죠. 숏 커버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 버리면은 매도를 쳤는데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어차피 사야 한다는 것을 갖다가 숏 스퀴즈라고 그러죠. 완전히 쥐어 짜지는 정도로 네. 압박감을 받는 건데 과거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세력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숏 매도 세력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급거 재매수하면서 주가가 급등해서 사례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매도라 그래서 오히려 나빠 보이지 않고요. 그것이 시장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유동성을 늘려준다는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공매도를 도입하는 데 찬성하는 편이고 그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고 오히려 주가가 올라간다면 오히려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율은 여쭤본 거는 기초적으로 이제 원화가 환율 하락 강세로 가면서 우리 경제가 그만큼 좋다는 거고요. 여기들 매수하는데 단기적으로 조금 자세 환율이 올라서 사실 좀 여쭤봤거든요. 이제 1,099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면 일시적으로 보고 환율은 추세적으로 조금 더 강세로 간다 이런 기조이신가요? 그렇죠. 예. 사실은 우리나라 그 달러 대 원화 환율은 그 OECD 국가 중에서 하락폭이 원화의 절상폭이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한 그런 동화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12월 초만 하더라도 달러 대 원화 환율이 1,080원까지 내려간 것은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과도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12월 들어서는 이제 대개 뭐 저 역시 외환딜러 출신입니다만은 외환시장에서 딜러들이 이제 그다지 활발하게 거래를 하지 않고 시장이 다소간 소강 상태를 맞이하면서 1,080원 바닥에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지 해외 시장에서도 그렇고 달러 인덱스가 근본적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환율이 반등하는 것은 이에 따르는 반작용이지 추세적으로 추세가 상승세로 예. 돌아섰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아마도 연초가 되면은 다시 여기의 세력의 투기 세력이라든지 또는 국내에서의 그 포지션 정리가 끝난 외국인들이나 은행들이 다시 한번 달러를 아래쪽으로 밀어내리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21년 주목할 증시 키워드 첫 번째는 지수 3000 시대였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건데요. 경제 정상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그게 이제 얼마나 또 빠르게 될까 궁금하고요. 의미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리 그 통계학에서 민 리버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민 리버팅, 평균으로 회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평균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평균으로 가까워지려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점점 멀어질수록 정상으로 회귀하려는 모습이 모든 자연 현상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해는 겨울이 무지하게 추웠다면 그 다음 겨울은 겨울이 따뜻해가지고 평균을 내면 되게 비슷해지는 이런 모습이 이제 정상의 회귀 또는 민 리버팅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실업률이 엉망이 되고 그야말로 경제가 상당히 피폐한 상태까지 내몰렸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의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결국은 정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이야기죠. 현재 그런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되어서 지수가 1,400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경제가 완벽하게 돌아섰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겨우 이제 백신을 받기 시작하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앞으로 갈 길은 뭐니 충분히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주가도 또는 경제도 덩달아서 회복되지 않겠나라고 그야말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제 정상화라는 두 번째 키워드는 그 자체의 의문을 달 사람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동안 눌렸던 소위 이제 뭐 경기 관련주나 컨택 중심으로 내년에 그 기대가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과거 미국의 몇십 년 동안 역사를 본다면 몇 년 동안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은 오히려 그 다음 해부는 실적이 나빠지고요. 이게 주가 수익률 이야기입니다. 예. 수익률이 좋았던 주식의 경우에 몇 년 동안은 수익률이 떨어지고 그리고 수익률이 나빴던 주식의 경우에는 오히려 몇 년 후에는 수익률이 좋아지는 결국은 다시 평균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는 소위 언택트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다면 지금부터는 컨택트 관련주들이 상승할 거라고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컨택트 관련주라면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뭐 여행 관련주라든지 또는 건설주라든지 또는 유통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철강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올해는 내년에는 2021년도에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강도가 좋아지지 않겠나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정상화면 이제 그동안 이제 못했던 것들이잖아요. 정상화가 그렇죠. 됐을 때 뭐 여행이라든지 혹은 뭐 실제 뭐 건설 현장이라든지 뭐 철강 유통 경기주 얘기하셨고 여기 이제 항공은 빠졌는데 뭐 항공도 있고 이제 그렇군요. 항공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행의 범주로 보여줄 수 있겠죠. 네네. 자, 그러면 2021년 내년을 기대하면서 주목할 만한 김중근 대표님이 뽑으신 키워드 세 번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BBIG 몸값이 더 높아진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지금 얘기했던 거랑 뭐 일견 조금 상충되는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정상화되면 이제 컨택트 중심으로 간다는 건데 BBIG는 사실은 언택의 대표주로 올해 엄청 상승세를 왔다가 지금 눌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BBIG도 키워드를 뽑으셨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내년도에도 우리나라 시장은 좋아진다는 전제를 깔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럼 뭐가 좋을 것이냐? 그동안에 덜 올랐던 말씀드렸듯이 컨택트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BBIG 관련주, 언택트 관련주는 그러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는 이야기죠. 충분히 그런 종목들도 개별 종목, 어느 종목에 따라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네. 그 중에서도 BBIG라고 했는데 그 중에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상당히 좀 유망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BBIG로 대표되는 종목들은 올해는 워낙 이제 비대면 사회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던 건데
추세적으로 사실 성장을 머금고 가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점에서 길게 보면 이제 좋게 보시는 거고요.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 2차 전지를 좋게 보셨습니다. 2차 전지는 사실은 뭐 종목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2차 전지는 추세적으로 이제 그러면 2차 전지 같은 경우 LG화학이나 삼성 SDI 이 배터리 팩을 만드는 데가 있고 또 소재주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쪽이 조금 더 나볼까요? 뭐 비슷한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네. 크게 본다면 시장과 마찬가지로서 배터리 팩을 만드는 예. 역시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그런 큰 대형주들이 유리하고 보여집니다만은 네. 개별 종목의 경우에는 워낙 종목별로 천차만별이니까 그러게요. 어느 종목이 뚜렷하게 좋다, 그렇다고 좋다는 것은 종목별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전반적으로 봐서는 큰 흐름이 배럴이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대형주 쪽이 훨씬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편안하게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공부를 하고 이제 더 잘 아시는 분들은 사실은 소재 쪽에 가면 더 탄력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런 쪽 물론 있겠죠. 네네. 예. 결국 이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친환경이나 배터리나 이런 쪽은 좋아지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거기서 어떤 종목을 내가 골라서 사실 흔들리지 않고 가느냐 이 관건인 것 같고요. BBIG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배터리 다음에는 바이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이오도 굉장한 그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바이오는 더 사실 변동성이나 종목 고르기가 더 어렵다. 그렇죠. 이런 고민도 예. 좀 있는데. 오히려 바이오 이제 백신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바이오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이제 백신이 이제 아직 우리나라는 아직 구형도 못했고요. 이제 다른 나라들은 겨우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합니다만은 이제 백신이 겨우 이제 인류의 그 인간의 몸에 들어갔을 뿐이지 그 이후에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과연 면역력이 1년 유지될 건지 매년 받아야 되는 건지 석 달에 한 번인지 한 달인지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는 이제 백신이 이제 맞기 시작했던 상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갈 길은 멀고요. 더더구나 정상적인 백신이 개발돼서 그게 정상화되려면 대략적으로 한 10년 이상의 세월이 소요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 워낙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제대로 폐체 정상화라든지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접종부터 한 상태이다 보니까 앞으로 갈 길은 충분히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관련해서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여러 가지 개척해야 할 토픽들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더더구나 이제 우리가 점점 인류가 이런 코로나 사태를 맞긴 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오래 살고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위 건강에 대한 관심사에 대한 제약에 관한 관심사는 어차피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바이오 관련주의 테마는 비단 백신이 아니더라도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중대한 사료이 되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BBIG 가운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인터넷과 게임 IG에 관한 것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특히 이제 인터넷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그야말로 집콕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바깥에서 활동을 한다면 이제 사람들이 게임을 안 하느냐. 통상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밖에 안 해본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제가 게임 같은 경우는 그렇죠. 게임 한 번 하고 끝낼 일이 아니고 게임에 한 번 빠져들면은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인터넷이나 게임 관련주들은 일단 한번 시장이 확대된 상태에서 더 이상 축소되기보다는 충분히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네. 자, 인터넷과 게임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뭐 시간은 다 됐는데 혹시 지금 말씀하신 뭐 BBIG나 전체적으로 해서 쭉 그 인사이트를 얘기하셨는데 혹시 조금 뭐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도 조금 언급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사실 종목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긴 합니다만은 아까 게임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네. 그동안에 게임주 중에서도 그 좀 천차만별인데 차트를 잘 보시면은 게임주 중에서 이제 게임빌이라는 종목을 제가 관심 있게 최근에 보고 있습니다. 예. 게임빌이라는 지금 이제 준비된 차트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내내 하락세를 보이면서 그 일목균형표 주봉인데요. 일목균형표 주봉상으로 봐서 계속적으로 아래쪽 구름대 아래쪽에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10월 달 정도부터 이제 구름 밖으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주봉상으로 네. 봐서 구름 위로 넘어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도 섭섭해서 조금 종목을 여쭤봤고요. 추후에 기회가 되면 아마 또 종목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돈 잘 버는 증권단에게 듣는다. 2021년 내년 주목해야 될 키워드 3개 뽑아서 인사이트를 잡아봤습니다. 마크로헤지 코리아 김중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